이 내용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정규재 TV 오마주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규재 선생을 존경한다는 말이 아니고 2017년도 그 대통령 선거 때 홍준표가 홍준표 빠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홍준표 욕 최고 많이 한 놈이 접니다. 예, 미리 말씀드릴게요.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낙점되자마자 홍준표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제목이 홍준표의 9가지 덕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김진태의 7가지 덕성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뭐 그 사람하고 수준 차이가 나지. 그냥 알아서 들으면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메이저 언론들은 즉 김무성, 니꼬르, 황교안, 밑구녕 빨기에 바쁩니다. 황교안의 치적과 왜 황교안이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어야 되는지 정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사 용어를 써가면서 찬양하기 바쁩니다. 각종 1인 유튜버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천권이 김무성이 손안에 들어갑니다. 왜냐? 황교안이 되면 김무성이 되는 겁니다. 황교안은 김무성이 리모컨입니다. 메이저 언론을 떠나서 1인 유튜버들, 잘 나가는 30만, 20만 되는 유튜버들이 왜 황교안을 빨겠습니까? 황교안을 빤다는 것은 김무성이한테 바짝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김무성이한테 바짝 엎드리면 공천권을 쥐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김무성이가 나중에 구청장이라도 하나 주고 비례대표라도 하나 줄까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론은 황교안 쪽에 치우치는 건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100% 김진태 의원을 지지하지만 우리가 텔레비를 돌리거나 대형 유튜버들을 보면 그 유튜버들의 마음은 황교안한테 흠뻑 빠져 있습니다. 오세훈, 니꼬르, 저는 황교안이라고 봅니다. 오세훈 표하고 황교안 표는 같은 표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오세훈이 황교안한테 질문을 하고 공격을 할 때마다 그 표는 전부 다 황교안한테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오세훈이 저거 황교안 되게 공격하네 말씀하시는데 그 표가 전부 다 오세훈이 욕하면서 황교안한테 다 갑니다. 저는 오세훈이를 김진태 의원 표 핏빨아먹는 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에 대해서 한번 짚고 또 넘어갈게요. 제가 오세훈에 대해서 몇 번 방송을 했는데 저는 오세훈은 정치 참여라고 봐요. 신의가 없습니다. 일단 의리도 없고요. 오직 표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전당대회 연설 들어보셨습니까? 합동연설에 뭐라 하시는 줄 압니까? 자기를 뽑아야지 수도권 200 몇십 표로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표가 중요합니까? 오세훈 씨.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수도권을 뺏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석고대죄를 먼저 하시라고. 수도 서울 세계 10대 들어가는 수도 서울을 좌빨이한테 그냥 갖다 바쳤습니다. 박원순이한테. 그런데 자기를 밀어야지 수도권 가져올 수 있답니다. 지금요 오세훈이가 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국민들도 알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싸움의 그 진실에 대해서. 오세훈은 김진태를 뽑으면 수도권에서 하나도 당선이 되기 힘들고 다음 대선 총선에서 개작살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정치 창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성해야 돼요. 정치권을 떠나야 됩니다. 다시 촛불을 드세요. 더불어민주당으로 떠나세요. 옛날에 촛불 들 때 그 헌화 인물 좋대. 화면이 촛불 든 게 막 그 얼굴에 반사가 돼가지고 오세훈 인물 좋잖아. 인물이 더 좋아.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세요. 제발 좀 가서 촛불을 드세요. 그 얼굴에 광이 나도록. 김진태 의원이 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선이 돼야 되느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탄핵 세력들한테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날조, 위조, 사기 탄핵범들의 가운데 손가락을 한번 멋지게 펴기 위해서 김진태 의원이 당선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오세훈이 같은 정치 창녀들은 표를 이야기하고 다음 총선, 대선을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기본 개념부터가 몰라요, 이 사람. 이 사람 고대 나온 거 맞나? 고려 전문대 나온 거 아이가? 자, 이제 오세훈이 제쳐놨고요. 오세훈이 짜져있어, 새끼야. 깜도 안 되는 게. 자, 이제 이강구도입니다. 이제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강구도입니다. 황교안, 김진태, 이강구도입니다. 그 이강구도는 김무성을 위시로 한 탄핵 찬선 세력, 우리 애국 시민들을 포함한 김진태 의원 탄핵 반대 세력과의 저는 전쟁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 아니 대한민국에 그런 경쟁 구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번 자한당 전당대회 대표 경선은요, 기존의 자한당 그 전당대회하고는 의미부터 자체부터 다릅니다.
자한당이 죽고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내가 자유한당 대표가 돼서 대한민국 살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옛날처럼 지금 우리 사회가요 굉장히 위선에 차 있습니다. 좌파들이 위선에 가득 찬 대한민국으로 만들었어요. 자유, 평화, 인권, 정의, 공존, 협치, 용서, 통합. 황교안이는 이런 십서빈 같은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이걸로 크게 한몫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뉴데일리에 나온 홍지수 작가의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글이라고 저는, 여러분들 보세요. 뉴데일리에 홍지수 작가가 글을 하나 남겼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당선된 이유 중에 하나가 위선에 가득 찬 기득권층의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는 통쾌한 대성이었다는 그런 결론을 홍지수 작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좌빨이들, 탄핵 구역자들, 그 위선에 찬 위선 덩어리들, 가짜 지식인들한테 김진태를 뽑아서 진실, 정의, 원칙, 법치가 대한민국의 정의라는 것을 한번 알리는 좋은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멋지게 위선에 찬 기득권층들한테, 탄핵 구역자들한테 김진태라는 인물을 통해서 가운데 손가락을 한번 멋지게 한번 가운데 손가락을 한번 피워보자고. 안 그렇습니까? 용서, 통합, 개씹선비 풀 뜯어먹는 소리죠. 지금 용서할 때입니까? 지금은 선멸할 때입니다. 지금 소파에 앉아서 결제나 하고 뒤로 딱 누워가지고 글이나 쓰는 그런 대표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탄핵 세력들하고 종북 자익 세력들하고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그런 전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진태 의원을 지지하는 겁니다. 또 저는 제 방송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김진태 의원님을 굉장히 처음에는 지지했습니다. 근데 좀 세월이 지나고 조금 삐져 있었어요. 제가 왜 목숨 걸고 안 싸우나. 김진태 의원님 자체는 목숨 걸고 싸우신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두세 발짝 건 뒤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더라고, 내 나름대로. 근데 이번에 제가 김진태 의원님을 좀 같이 동행을 하면서 근접거리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아, 텔레비에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구나. 좀 한편으로 되게 죄송하더라고. 그리고 김진태 의원님이 이번에 아마 크게 결심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전사였어요. 근데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안 보는 사이에 안 싸운다고 그 전사의 심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김진태 의원님은 아스팔트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제도권 정치 안에서 싸우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걸 착각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걸 착각했는 거예요. 우리처럼 피 흘리면서 싸우고 막 아스팔트에서 감 지르고 촛불 때려잡자, 문재양이 때려잡자. 나나 여러분들은 그걸 원했는데 직접 가까이서 본 제도권 정치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 너무나 놀라는 건 아스팔트와 제도권 정치의 절묘한 조합을 하나 만들어내셨습니다. 이제 자기가 김진태 의원 본인이 대표가 되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다 끌고 광화문에 가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겠다잖아. 절묘한 조합이죠. 정책으로 싸우고 시민단체와 결합해서 양수겹장이지. 안팎으로 싸우겠다 이거죠. 우리 이런 사람을 뽑아야 안 되겠나 싶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안 그렇습니까? 서론이 좀 길었고요. 김진태 의원의 7가지 덕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 논해볼까요? 첫 번째, 겁이 없다. 네, 이제 겁이 없어졌어요. 원래 겁이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겁을 상실했습니다. 멋지게 겁을 상실했습니다. 겁을 상실해도 그 정도 그렇게 상실해야 돼요. 김진태 의원님이 요즘 항상 말씀하시죠. 촛불이 뭐 이야기하면 벌벌벌 떨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 도망가고 더불어민주당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는 자유한국당 십선비들이 99%입니다. 김진태 의원은 겁이 없어요.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내가 자유대한민국 지키는데 이런 발언을 해서 욕 들어먹는 거? 겁이 하나도 안 난다. 두 번째, 의리가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 친박들, 비박들, 그리고 자유한국당 출신 중에 박근혜 대통령 은혜 입은 사람 중에 방송에 나와서 박근혜라는 이름 올리는 사람 한 명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방송에서 공중파에서 박근혜라는 이름을 자기 입에서 올리면 덕보다 실이 많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덕은 뭐냐? 지지자들 집결. 실은 그 나머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거는 중요치 않다. 내가 태극기를 든 이유는 이 잘못된 사기 탄핵, 억울하게 구속된 박근혜 대통령을 들기 위해서 나도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리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도권 정치하는 사람이. 왜냐? 다음 공천에 걸려있고 요즘 공천은 여론의 향배에 따라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 용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말하겠습니까? 아스팔트 집에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을 때
선술집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자기 밥줄이 걸려있고 남 공천이 걸려있는데 그걸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자유한국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은혜 입었던 어떤 국회의원도 사석이나 공석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김진태 의원님은 그따위 그런 더러운 의리는 다 버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자체가 저는. 그런 의리가 너무 고맙습니다.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최고 무서워하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좌빨이 시민단체가 최고 무서워하는 정신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강원도 춘천은 어떻게 춘천 상황을 아십니까? 좌빨이 단체에서 김진태 지키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촛불 집회가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횃불 집회가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진태 제명시키라고 이해찬이 해골찬이를 포함해서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김진태 저거 당선되면 난리 나거든. 피곤하거든. 야합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싸움을 하거든. 저녁에 국회에서는 싸우는 척 하다가 저녁에 룸사롱 가서 한잔 하면서 우리가 또 그렇잖아. 그런 정신이 아니거든. 김진태는 말로 안 통하거든요. 김진태는 어떻게 해서든 쳐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쟤들이 김진태 의원을 공격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피곤하거든. 야합이 안 됩니다. 미실 야합이 안 돼요. 김진태하고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쳐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떤 정치인들 입으로 지키자 살리자 그래놓고 그 다음날 말이 싹 바뀝니다. 그 전날 한잔 했거든. 좋은데 갔거든. 근데 김진태는 그게 안 통해요. 김진태를 죽여야만 자유한국당 전체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진태 죽이기에 더불어민주당과 메이저 언론들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이를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황교안이는 야합이 되거든. 말이 통하거든. 김진태는 말이 안 통해. 원칙, 정의, 법치 말고는 말이 안 통해요. 전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번째, 깨끗하다. 깨끗합니다. 제가 아는 김진태, 제가 본 김진태는 깨끗합니다. 남한테 뒷돈 받고 야합하고 그런 정신이 아닙니다. 헛소리하는 정신이 아닙니다. 말만 하는 정신이 아닙니다.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을 지키려고 피 터지도록 싸우는 정신입니다. 네, 저는 그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 냄새가 납니다. 저는 가까이서 제가 몇 번을 제가 이렇게 저도 아스팔트 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뵌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선거 운동을 한다고 여러 지역을 같이 다니면서 좀 지근거리에서 뵀는데 사람이더라고. 그냥 한마디로 사람 냄새가 난다. 굉장히 소박하고요. 그리고 리더의 모습을 보여요. 리더. 내가 꿈꿔왔던 리더,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리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일정이 하루에 10시간씩 이동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악수를요 수천 번씩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부탁 좀 할게. 김진태 의원 지지자분들 좀 부탁 좀 할게요. 악수할 때 좀 손 좀 세게 잡지 마라. 저도 옷에 악수를 나름 100번 정도 하는데요. 특히 어르신들 마음을 압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잘 되라고 악수를 칵 합니다. 악수하시는 분은 한 번 하는 건데 악수를 받는 분들은요, 김진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손이 엄청나게 아플 겁니다. 제가 악수를 몇 번 이렇게 어르신들 악수를 하면 어르신들은 삐딱이 고생한다고 악수를 꽉 잡아주세요. 한 10대 분만 악수하잖아요. 손이 우리해요. 근데 부탁 좀 할게요. 어르신들, 동지분들. 여러분들 마음을 알겠는데 악수 조금만 약하게 합시다. 진짜 특히 김진태 의원님한테, 나한테는 세게 해도 됩니다. 난 몇 명 안 하니까. 김진태 의원님한테는 조금 악수를 조금만 약하게 해주이소. 저는 옆에서 보기에 그래. 내가 몇 번 당해보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압니다. 여섯 번째, 법사위에서 보이소. 그 수많은 악법을 피터지게 혼자 쌓아서 독불장구처럼 피터지게 쌓아서 그 자유시장 경제 가치를 지키려고 혼자 독고다이로 쌓았습니다. 그게 보기 싫으니까 자유한국당 십선비들이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게 보기 싫으니까. 개새끼들 아닙니까? 어떠한 욕을 들어먹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김진태를 보면요, 진짜 돈키호테라고 말씀드리면 비유가 좀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한 가지 목표를 정하면 앞뒤 상하 좌우를 안 가린다는 겁니다. 내가 법사위에서 악법을 막아내겠다. 이 법은 자유시장 경제에 위반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어떤 압박 다 이겨냅니다. 끝까지 막아내는 모습 너무 멋졌습니다. 이런 분이 자유한국당 대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곱 번째, 우리가 원하는 질문. 특히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애국 세력. 우리가 원하는 질문에 한치의 1초의 스스럼 없이 그대로 답변을 다 하고 있습니다. 5.18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북한군 개입 여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계십니다. 자, 제 방송에도 아마 자빠리가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라, 자빠리들아. 5.18 민주화 유공자들을 없애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5.18 민주화 유공자에 잘못된 사람도, 거짓으로 등재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거짓으로 등재된 사람이 진짜 민주화를 하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유불리를 가려내자 이거예요. 그리고 5.18 특별법에 북한군 개입 여부 7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법에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겠다는데 무슨 그 말이 많습니까? 국회의원이 법 지키겠다는데 5.18 특별법에 나와 있다니까 그게. 나는 이해찬을 비롯해서 5.18 단체들 너 그 자유민주주의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법치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너거 자유민주주의 얻기 위해서 싸웠다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뭐고 법치를 지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이가? 국회의원이 법 지키겠다는데 왜 그 지랄병이고, 그것도 김진태 의원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5.18 특별법 법안에 나와 있는 말이야. 그거 지키겠다는데 왜 지랄병인데. 자,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단초가 된 태블릿 PC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질문에 자기가 대표가 되면 똘똘한 특별검사라 그럽니까? 예, 붙여서 열흘 만에 진실 바로 알리겠다 국민들한테. 예, 바로 답변하십니다. 어떤 십선비 같은 정치인들은 뭐라 시부리느냐, 아직까지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이지랄병 떨고 있습니다. 근데 김진태 의원 그거 바로 그냥 까버리죠. 특별검사 바로 선임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조질 때에 10분째 1만 조져버리면 일주일 만에 답 나온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답변,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에 한치의 스스럼 없이 답변을 다 하시고 계십니다. 바로바로 답변이 나옵니다. 1초에 머뭇거림이 없어요. 이런데 내가 어떻게 김진필을 안 밀어? 이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김진필을 안 찍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한 7가지 정도. 더 많다. 하려 그러면 아직 4,000가지 남았는데 밤샐 수는 없잖아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7가지 정도만. 내가 김진태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7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어떻게 해서 김진태를 지지하십니까? 이제 또 욕들물 각오로 다음 주제를 넘어가 보죠. 이건 내 욕들어 먹는데. 근데 저는요, 1인 유튜버는 특히 나 같은 작은 유튜버들은 욕 들어먹는 거를 겁내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거 겁내하면 유튜버 안 해야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말, 이게 정말 원칙에 맞고 이게 정의에 부합한다면, 그런 신념을 가지면 저는 욕을 들어먹고 구독자가 빠지더라도 저는 그 말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봐요. 자, 저는 김진태 의원님의 3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니까짓 개새끼야, 니도 갱가이 부족한 놈인데 니까짓 게 무슨 이선 국회의원이고 인물 좋고 서울대 법대 나오고 검사에 판사에 니깐 놈이 무슨 지적을 하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도 말할 수 있지, 내 방송에서. 자, 간단하게 한번 3가지 정도 짚어볼게요. 첫 번째, 너무 깨끗해서 뒷배를 못 만듭니다. 너무 깨끗해서 뒷배를 못 만들어요. 세력화를 못 시킵니다.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야합을 할 줄 모르니까. 선거는요, 어떻게 보면 세력 대 세력과의 싸움인데, 황교안이 이런 것들은 야합해가지고 뒤에 뒷배를 든든하게 두고 싱크탱크니 무슨 탱크니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뒷배 든든하게 그래 싸우는데, 김진태 의원님 그런 뒷배 만들 줄 모릅니다. 야합할 줄 모릅니다. 가끔은 솔직히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냥 오직 내 갈 길 내가 간다. 국민들이 알아주겠지. 이 시대가 나를 선택하겠지. 이런 신임이 계신가 봐요. 두 번째, 너무 용기 있다 보니까 앞뒤를 가리지를 못해요. 너무 결기 있고 용기 있다 보니까 앞뒤를 가리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제가 전라도 광주하고 전주를 따라갔습니다. 김진태 의원 죽이겠다고 5.18 단체, 그럼 민머슨 당 있잖아요. 그거 얼굴이 축축한 당 사람들이 와서 김진태 의원 죽이겠다고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당당합니다. 예. 보통 다른 십선비 같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그렇게 욕 들어먹고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 전라도 못 갑니다. 근데 당당히 가시더라고. 좀 무모할 만큼 용기가 있다.
근데 장점이죠, 이것도. 지금 현 이 시점, 이 난세에는 저런 용기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너무 의리 있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봐요. 욕 듣지 않아도 되는 욕까지 들어먹어요. 너무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다 보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정치라는 게 자기 신뢰에 따라서 사람을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은 그래 왔어요. 근데 김진태 의원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한번 믿었던 사람, 한번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의리를 지키더라고요. 그런데 손해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손에 전혀 신경 안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제가 옆에서 볼 때도 손해보는데, 근데 그거 신경 안 쓰더라고. 기자들이 물어봐요. 지만은 박사 왜 지지하냐고. 보통 정치인 같으면 내가 왜 극우 평론가, 극우를 내가 왜 지지하냐, 그렇게 말씀할 건데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 저분은 5.18 관련 전문가고 나이가 70몇 살이 넘으신 어른이다. 저분의 생각을 들어볼 필요도 있다.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로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근데 언젠가는 저는 알아주리라 봅니다. 요 세 가지 제가 말했던 부족한 점은 제가 조금 비유법을 써서 반어법을 써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점이죠. 기존의 십선비 같은 정치인들, 배신자들한테는 없던 그런 점입니다. 전 그래서 김진태를 지지합니다. 다른 야합하고 뒤에서 거짓말하고 칼질하는 그런 정치인들한테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장점들입니다. 누굽니까? 황장수나, 정규재 선생이나 백모처럼 그렇게, 고급 용어는 쓰지 못해도 바로바로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커넥션이 되는 그런, 연결이 되는 그런, 말을 돌리지 않고 바로 직선적으로 하는 그런, 논평이라면 논평이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할 겁니다. 냉철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냉철하진 않다. 냉철하진 않지만, 소통을 좀 하려고 그래요. 소통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김진태 의원님이 저는 당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그래서 위선자들, 배신자들, 이게 가운데 손가락을 멋지게 한번 펼쳐주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2월 27일 날 저녁에 다 같이 가운데 손가락을 멋지게 펼쳐서 탄핵 부역자들과 위선자, 배신자들에게 한번 멋지게 가운데 손가락을 펼치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샴페인을 들면서 같이 한번 가운데 손가락을 펼치고 싶습니다.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핑계거리 안 쳐달라고 열심히 싸울게요. 김진태를 청와대로 일단 대표 먼저 시키자. 대표 먼저. 대표 먼저 시키고 난 뒤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 생각하자 이거지. 대표 먼저 시키고 싸워 나갑시다.